자, 반갑습니다. 3차식 운동하는 물체가 부딪히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이번 단어는 역학적 시스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우리는 여러가지 힘에 의해서 작동하는 체계, 역학적 시스템을 정의했습니다. 이 힘들 중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힘은 아무래도 지구의 중력이 되겠죠. 그래서 중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점들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한 운동 중에 중력만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 분석했었죠.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충돌 상황을 다룰 겁니다. 이 충돌 상황에서 어떠한 물리량들이 도입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내용은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이번 단원의 목표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념은 관성입니다. 자, 영어 표현은 inertia입니다. 자,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루트가 타고 있죠. 자, 현재 이 버스와 그루트는 정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한다고 해보죠. 자, 버스가 급출발하게 되면 그루트의 몸은 가만히 있지만 이 그루트의 발 부분이 버스와 붙어있기 때문에 버스와 함께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그루트는 뒤로 넘어지게 되겠죠. 이때 그루트가 넘어지는 이유는 원래 정지하고 있었죠. 이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루트의 발 부분이 버스와 함께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중심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지하고 있는 녀석은 항상 정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 상황입니다. 버스와 그루트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죠. 자, 그루트는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버스와 함께 그루트의 발 부분이 급정거를 하게 되면은 그루트의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지게 되겠죠. 이처럼 운동하려는 녀석은 이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체가 정지하고 있거나 혹은 운동하고 있을 때 이를 운동 상태라고 표현하고요. 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관성과 관계된 물리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큰 그루트와 작은 그루트를 가져왔습니다. 두 녀석은 정지해 있고요. 이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자, 이때 캡틴 아메리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녀석과 충돌을 해서 이 정지해 있는 운동 상태를 깨트릴 겁니다. 즉 관성을 깨트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관성을 깨트리기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큰 쪽이 관성을 깨트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는 이 관성의 크기가 바로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질량이 클수록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운동량입니다. 이 물리량은 말 그대로 운동의 양을 나타낸 물리량이고요. 기호로는 P를 쓰고요. 단위로는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컨을 곱한 이런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운동의 량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자, P사의 4탑입니다. 자, 그루트가 여기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 탑을 보고 그루트라고 외치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가 탑에 충돌을 합니다. 자, 이때 탑에 가해지는 충격의 크기와 귀염둥이 아기 그루트가 이 탑에 같은 속도로 충돌했을 때 탑에 가해지는 충격의 크기,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큰 그루트가 건물에 가하는 충격이 더 크겠죠. 자, 그 말은 똑같은 속도로 운동을 하더라도 질량이 큰 녀석일수록 뭔가 운동의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량은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또다시 피사의 사탑이고요. 자, 이번에는 캡틴 아메리카가 충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느린 속도로 가서 충돌을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빠르게 충돌하는 경우, 같은 질량이라 하더라도 더 속도가 빠를수록 건물에 가해지는 충격은 클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뭔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녀석의 운동의 효과도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을 정의하기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한다라는 거죠. 이를 기호로 표현해보자면 운동량은 아까 전에 P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리고 질량은 mass의 앞글자, 속도 velocity의 앞글자 V를 써서 P는 M 곱하기 V라는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운동량이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개념인 충격량입니다. 자, 여기 단단한 쇠공을 하나 가져왔고요. 굉장히 화가 난 헐크가 이 쇠공에다가 한 방 매길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쇠공이 받는 충격의 크기와 저 헐크가 진정해서 사실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된 상태에서 세공에다가 다시 한방 매기는 상황. 자, 이 두 경우에 이 세공이 받는 충격의 크기는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당연히 헐크가 가하는 충격이 더 클 겁니다. 자, 이는 헐크의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충격량은 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또한 힘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힘이 작용한 경우와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긴 경우를 비교해 보죠. 그럼 어느 쪽이 더 충격이 클까요? 그렇죠.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를 정리하면 충격량은 작용한 힘의 크기와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기호로 표시해 보자면 충격량은 I로 나타내고요. 힘은 force의 앞글자 F, 그리고 힘이 작용한 시간은 시간의 변화인 델타 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군요. 이때 단위는 힘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하고요. 시간의 단위, 기본 단위는 세컨드, 초죠. 그래서 이 충격량의 단위는 이 뉴턴 곱하기 세컨드로 표현할 수가 있겠군요. 자, 이때 충격량의 단위를 보면 뉴턴과 세컨드, 즉 힘과 시간의 곱이다 라는 걸 단위를 통해서 거꾸로 유추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운동량도 단위를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사용하고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곱인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이게 바로 운동량의 단위가 되겠고요. 운동량의 단위를 보고 거꾸로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충돌의 기본 개념인 관성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운동량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충격량에 대한 내용, 정의와 수식, 그리고 단위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